네, 안녕하세요. KR 웹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R 웹캐스트에서는 최근에 이슈 리포트를 작성한 연구원을 모시고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 장안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저금리의 역습이라는 아주 역작을 작성하신 황보창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황보창입니다. 네. 이번에 아주 역작을 내놓으셨는데요. 근본 리포트를 작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이번 리포트는 단기간에 작성은 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 2-3개월 정도 걸렸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은 2015년부터 쭉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분야였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장기 저금리라든가 금융 규제 완화, 모바일 채무, 부동산 금융과 같은 키워드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냈던 리포트가 증권사 모바일 채무 관련됐었던 리포트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만 보고 어떤 뭔가를 판단할 수는 없겠죠. 핵심적인 문제는 급증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급증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2019년에 했던 부동산 금융 시대라는 리포트를 낼 때도 어떤 한금리 역전에 따른 급증,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들이었습니다. 그 급증의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금리 인하라든가 금융 규제 완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어떤 결론으로 도출되는 것들이었는데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단지 그때는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던 그런 거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떤 퍼즐이 짜 맞춰지듯이 하나 둘씩 표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지금쯤은 이제 어떤 결론을 어느 정도는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우측 화면을 보시면은 제 생각이 어느 정도나 맞는지를 확인했어야 됐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시면 라구람 라잔이라든가 존 테일러라든가 BIS라든가 버냉키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과 아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증명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런 저명한 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인용하고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보고서를 구성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부제목을 보면 네. 그해 그들은, 지금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들이라는 게 미국과 일본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우리와 닮은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딱히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반복인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어떤 처음에 왜 닮아 있는지를 발견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금리 인하 경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면은, 보시면은 우측 이런 그래프죠. 그래프를 보시고 있으면 아주 유사한 형태의 금리 인하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짧게 보이는데요. 이게 한 10년 동안 비슷한 겁니다. 이 1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내린 감각적인 결론은 이랬습니다. 이 금리 인하 과정에는 어떤 집단 지성이 발현되었다라는 그런 흔적이 없다. 그냥 특정 소수에 의해서 그냥 내리는 게 좋은 거다라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형태의 그래프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스토리들이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작용을 했을까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 스토리들은 BIS라든가 라구람 라잔이라든가 이런 이제 저명한 분들이 그 스토리를 부여한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때 보면
플라자 합의, 다금 주가 하락, 러시아 모라토리움, 이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10년 동안 장기 저금리를 유지하는 명분이 될 만한 것들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시적인 충격, 아주 가벼운 이벤트 혹은 이 정도만 가지고도 10년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의사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10수년 동안에 저희 언론도 그렇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요, 또 저희 사업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최악의 불황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불황이 아니었던 데가 없었죠. 기회만 되면 어떤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거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이 불황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당연히 이 통화정책당국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정작 우리 객관적 지표는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그렇게 10여 년을 넘게 최악의 불황이 지속됐는데 어느새 세계 경제 중심에 이제 서 있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최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집단지성이 발현됐다면 끊임없는 이런 금리 인하가 과연 의사결정으로서 정당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이 좀 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좌측에는 제가 딱히 고민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에 대한 의사결정은 쉽다는 거죠. 그리고 별로 욕을 안 먹는 그런 형태의 의사결정이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고요. 이런 게 결국은 어떤 거대한 패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유사해지는 이제 그런 패턴이 발생되는 거죠. 사실 이게 보시면은 좌측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저는 보고서상에서는 미국과 우리가 좀 더 유사하다, 경로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프상으로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좀 더 유사합니다. 금리 인하 경로 자체가요. 거의 똑같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일본과 유사하다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다가 그 안에 발생되는 현상들을 보니 미국이 훨씬 더 가까웠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세 국가를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그 부여된 스토리들이 역습의 징조들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6가지 징조들을, 현상들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고, 이 6가지 징조들이 같이 오랫동안 상호 중첩적이고 수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 일단은 미국과 비슷한 모습으로 위험의 전이 경로가 형성되어 왔고, 이 이후에는 보고상에 일본과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이유 자체는요, 과거의 어떤 잘못된 처방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느리고 점진적인 그런 금리 인상도 역시 잘못된 처방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과거를 통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패턴과 스토리가 일단 미국과 일본하고도 유사하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그런 저금리 역습의 징조들도 유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까지는 닮은 점이었고요. 혹시 그럼 다른 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보고서상에서도 이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건전성입니다. 건전성 지표입니다. 정확하게는 건전성이라기보다는 건전성 지표에서 차별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체율이라든가 고정의 여신 비율,
소위 이렇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비율들이 낮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 지표들을 보고 건전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은 이제 보고서상에서도 뭐 연체율이 갑자기 미국 같은 경우에 갑자기 순식간에 뭐 10% 연체율이 이런 식으로 치솟게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 연체율 지표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건전성 지표 결국 뭐가 차주는 건전하죠. 연체율이 낮다는 얘기는 차주는 건전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산은 그러면 건전한 것인가 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자산 보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현재 차주의 연체율이 낮다고 해가지고 이게 자산이 건전한 것이냐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보고서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주가 건전하니 더 오래 버틸 수는 있는데 더 오래 버틴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그 경기의 어떤 악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 보벌과 경기 버스트가 같이 맞물릴 경우에는 더 큰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차별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나타난 사례를 보시면은 일본은 그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왜 장기 불황에 빠지느냐, 돌이킬 수 없는 장기 불황에 빠졌느냐를 볼 때 손실을 표면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부실을 이연시키고 그런 현상들을 지속해서 목격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러한 부실의 이연이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됐죠. 결국 저희의 우리나라의 목표는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드러내고 빨리 처리를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손실을 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 판단에는 손실을 어느 정도 봐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의 변화가 동반되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양국가는 일단은 건전성에서 1차적으로 차별성이 있고, 네네. 표면적 지표는 괜찮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숨은 좀 리스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 내용이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